100명의 사람이 인터뷰를 받고 있다고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 이때 say라고 하는 건 예를 들면 이제 이런 표현인데 중요하지 않고, 어쨌거나 인터뷰를 받고 있다는 얘기는 질문을 받은 거야, 그지? 어떤 질문을 받았나? 사람들이 특정 상표의 땅콩 버터를 좋아한다고?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 질문을 받았다는 얘기는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니까 여기서 접속사가 정확하게 인지 아닌지 그런 해석이 나와야 돼. 그래야 번역이 자연스럽지. 그럼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that을 쓸 수가 없고 whether를 쓰거나 아니면 뭐로 대신할 수 있지? if로 대신할 수 있지, 그지? 그래서 특정 상표의 땅콩 버터를 좋아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인터뷰를 받았다. particular 하게 되면 특정한. 그리고 발견된 사실 38%가 그랬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38%가 그랬다는 얘기는 특정 상표의 땅콩 버터를 좋아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앞에 동사가 like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대신에 do를 써야지. 아체 실수해서 여기다가 a를 써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지, 그지? 자, a는 아니다. x표 딱 치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듣는단 말이야. 아, 38%의 사람들이 그 브랜드를 좋아하는구나 라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질문을 받았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지. 100명만 질문을 받았으니까. 그렇지만 연구자들은 가정을 해. 뭐라고 가정하냐면 이 샘플의 38%가 그 브랜드를 좋아한다면 그건 reflect,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 뭐를 반영하냐면 사람들의 의견을 일반적으로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100명 중에 38%가 그 브랜드의 땅콩 버터를 좋아하면 전 세계의 38%도 또한 그 브랜드의 땅콩 버터를 좋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지, 그지? 자, 여러분들 다들 알 것 같아서 선생님이 얘기는 안 하지만 비동사 다음에 likely to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번역하는 거 알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건 표본의 크기가 중요한 거지. 예를 들어 표본이 100명이냐 10명이냐 1000명이냐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야. 어떻게 중요한지는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어쨌건 우리는 여기서 동사를 선택해야 되는데 주어가 뭘까? 가정이 주어일까? 아니, 왜냐면 전치사 때문에. 접속사라면 뒤에는 주어 플러스 동사를 집어넣을 수 있지만 누가 전치사 다음에 뒤에 주어 동사를 집어넣어? 그러니까 이 가정이라는 명사는 주어가 될 수가 없지. 그러면 crucial이 주어일까? 아니, crucial이라고 하는 것은 중, 요, 한이라고 번역이 되는 형용사야. 형용사가 어떻게 주어가 돼? 무슨 말이니? 동사 앞쪽에서 주어를 찾을 수가 없다면 잽석의 동사 뒤로 가서 첫 번째 명사가 주어지. 샘플은 이제 명사를 꾸미는 거고. 아, 이 문장은 주동이 아니라 동주가 됐네. 무슨 시가 된 거야? 도치가 된 거지. 그러면 도치가 되기 이전 원래 문장은 어떤 문장이었을까? 원래 문장은 당연히 주어가 앞에 나왔지. 그리고 문제가 되는 동사가 나온 다음에 문장 앞에 있던 crucial이라는 형용사가 뒤에 붙었던 거야. 그랬던 crucial부터 시작해서 문장 끝까지가 앞으로 빠져나온 형태거든. 강조. 뭔가가 앞으로 빠져나와서 강조가 되면 문장은 변화를 겪지. 어떤 변화를 겪나? 동사가 주어 앞으로 빠져나와서 도치. 그러면은 결국 형용사 앞에 들어가야 될 동사이기 때문에 형용사 앞에는 무슨 동사를 써야 되니? 비동사를 써야지 두 동사를 쓸 수가 없다는 얘기야. 자, 여기서 질문. 쌤,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는 주격 보호로 사용된 건데 주격 보호도 앞으로 빠져나와서 강조가 될 수가 있나요? 강조가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서 도치구문을 형성할 때는 원래 있던 동사 is를 가지고 도치를 해야지 does를 가지고 도치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이해됐지 무슨 말인가? 자, 만일 여러분이 100명이 아니라 단 2명한테만 질문을 한다면 됐니? if가 들어갔다. 무슨 법? 가정법.
동사를 가만히 봐라. ed 붙은 과거. 가정법 과거야. 그렇지? 쌤이 왜 이런 얘기를 하니? 가정법 현재와 가정법 과거를 구분하시는데 가정법 현재는 접속사 if 다음에 나오는 동사가 현재일 때, 가정법에서는 무조건 조동사 들어가는 거 알지? will이나 can으로. 그러다가 만일 가정법 과거로 바뀐다는 얘기는 접속사 if 다음에 나오는 동사가 과거로 바뀌었어. 그러면 여기 나오는 조동사도 과거가 돼야지. 예를 들어 will의 과거인 would를 쓰거나 can의 과거인 could를 써줘야지. 물론 본동사는 각각 원형으로 고정이 되고. 그러니까 봐봐. if로 시작하는 가정법이고 동사의 형태가 ed가 붙었다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가정법 과거이기 때문에 좀 전에 확인한 공식에 의하게 되면 조동사가 등장해도 이렇게 will로 등장하지 못하고 would로 등장하고 can으로 등장하지 못하고 could로 등장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된 가정법이 어디까지 연결되는 거냐면 결국은 여기까지 연결된다고 봐줘야 되는 거야. 아니구나. 여기까지구나. 미안. 이해됐지? 무슨 말인가? 자, 다시. 만일 여러분이 질문을 한다면 100명이 아니라 2명한테 뭐라고 질문하나? 똑같은 질문을 하는데 그 브랜드의 땅콩 버터를 좋아한다고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 이번에도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 if죠? 물론 아까처럼 if 대신에 뭐를 사용해도 돼? whether를 사용해도 되지. 해석은 인지 아닌지.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를 질문하게 되고 그 질문에 대해서 한 사람이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랬다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니? 땅콩 버터를 좋아했다라는 얘기지. 자, 이번에도 일반 동사. 그런데 아까는 현재, 지금은 과거. 그러니까 아까는 do, 지금은 did. 이해됐지? 무슨 말인가? 아까처럼 여기에 비동사 과거형 was를 써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지. 2명 중에 1명이 땅콩 버터를 좋아한다고 대답을 했어. 그러면 2명 중에 1명이 땅콩 버터를 좋아하니까 확률은 몇 %가 나오나? 50%라는 확률이 나오고 그 확률에 대한 증거가 강한 증거라고 봐야 되나? 약한 증거라고 봐야 되나?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을 읽어봐. 여러분들은 절대 가정할 수가 없어. 어떤 가정할 수가 없나? 두 사람의 견해가 전체 인구의 견해와 일치할 거라는 가정을 할 수가 없어. 왜 그런가? 2명이라는 표본은 표본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아무리 퍼센트상으로는 50%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표본의 크기가 2명 너무 작으면 그거는 우리가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 이거는 약한 증거가 되지 강한 증거가 될 수가 없는 거야. 이해됐지? 무슨 말인가? 2명의 견해가 전체 인구와 일치한다고 가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아무리 50%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약한 증거일 수밖에 없다. 표본이 더 클수록 그 조사는 점점 더 신뢰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조사가 신뢰를 받으려면 표본의 크기가 굉장히 커야 된다는 얘기지. 어쨌거나 더 뭐뭐 할수록 점점 더 뭐뭐하다. 이거 우리 많이 했는데, 더 다음에 er 무슨 급? 비교급 주어동사. 더 다음에 한 번 더 er 무슨 급? 비교급 주어동사. 더비용법. 이런 경우에는 동사를 과감하게 생략하기도 해. 어쨌거나 더 클수록 더 다음에 크다, large가 er 붙어서 비교급, 점점 더 다음에 비교급 more. 그럼 뒤에 나오는 이 syllable을 뭐라고 번역해야 되냐면 신뢰할, 이렇게 번역해야지. 자, 그 다음에 be likely to가 나왔으니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자, 이제 결론 한번 내봐. 그래서 만일 여러분이 어떤 연구를 보고 있는데 이 연구가 말을 안 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는지. 무슨 말이니? 표본의 크기에 대한 언급이 없다.
표본의 크기를 언급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표본의 크기는 너무 작을 수도 있지. 표본의 크기가 너무 작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그 연구조사의 결과를 우리가 믿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의심해 봐야 돼. 왜 여기서 의심한다는 얘기가 나오는지 알겠니 얘들아? suspicious. 자, 빈칸 듣기 나올만 하니까 잘 봐둬야 돼. 자, 이 글의 주제는 중요성인데 조사를 할 때는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커야 된다는 얘기지. 크기 개념이 나오면 된다. 퀄리티가 크기 개념이니 퀀티티가 크기 개념이니. 퀀티티가 크기 개념이야. 양. 퀄리티라고 하는 건 질이라고 번역이 돼서 여기서는 쓸 수가 없는 거지. 이해됐지 무슨 말인가? 자, 그 다음 페이지.